안녕하세요. 13주차 포토샵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300페이지부터 교재 300페이지부터 있는 실전 모의고사 1회 1번 문제에서 3번 문제까지 진행할 예정이고요. 동영상 편집상 시간 관계상 3번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유의를 해주시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1번 이 1회 실전 모의고사 문제는 기본적으로 저번 주부터 계속했던 그 포스터 제작에 관련된 툴들이에요. 그래서 뭐 마지막 4번 문제는 홈페이지 뭐 메뉴바 나오던데 이 부분은 따로 정리를 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거를 좀 정리한다는 생각에서 실전 모의고사 1회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1번 문제는 마찬가지로 이미지를 주로 합성을 하는데 툴 중에서 패스툴을 이용해서 클리핑 마스크를 쓰는 거고요.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똑같은 이제 이미지 합성인데 그 중에서 필터 관련된 내용을 좀 적용을 해서 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포스터 제작 문제 3번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인데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좀 더 이제 주제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뭐 1번 문제에서 3번 문제까지 크게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다양한 이제 쓰는 도구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이제 제작을 하느냐 뭐 그 차이 정도고요. 그래서 1번 문제를 처음부터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1번 문제 이제 나오듯이 뭐 어떤 걸 하든지 새로 만들기 먼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폭은 300으로 맞춰 주시고요. 폭 300. 자, 높이는 450이고요. 그다음에 해상도 72dpi에 RGB 8비트 흰색 바탕 잡아 주시고 확인 눌러 주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작업 대지가 완료가 되면요. 여기서 이미지를 하나 이제 저장을 해야겠죠. 여기서 이제 다른 이미지 저장인데 여러분들은 저장할 때 제출일 기준으로 해서 파일명 제작 조건에 맞게 그렇게 제작을 조절해 주시고요. 저는 자 이렇게 오늘 날짜에서 그냥 일단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면 자, 똑같이 이제 이미지를 하나 불러오고요. 이미지가 들어오면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냥 불러오기를 열기 뭐를 해도 되고요. 하시면 자, 이 레이어에 이쪽에 이렇게 아이콘이 하나 박히면서 레스토어가 되지 않은 상태로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이때는 레이어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레이어 레스토어를 진행을 해주시면 이제 이 이미지를 편집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편집이 안 되면 뭐 레이어 레스토어가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뭐 메시지도 뜨고요. 하는데 꼭 이 단계를 진행을 해 주시고요. 이미지가 들어오면 자, 여기 이제 작업 사이즈에 맞게 자, 코너에 있는 컨트롤을 클릭해 주신 다음에 쉬프트를 누르시고 정확한 비례로 딱 작업창에 맞게 작업해 주시고 더블 클릭해 주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작업 진행 기초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첫 번째 이미지 복사 후 필터 적용하기에 나와 있는 렌즈 플레이어를 넣어주는 건데요. 자, 여기서 필터로 들어가셔서 자, 렌더 들어가시면 여기 이제 렌즈 플레이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클릭해 주시면 자, 여기 이렇게 점이 하나 이렇게 움직이는 게 십자가 점으로 되어 있는 게 하나 보일 거예요. 이게 렌즈 플레이어가 들어가는 위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책에서는 이쪽에 이제 상단에 놓는 거고요. 자, 명도는 이 렌즈 플레이어가 갖는 밝기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밝으면 이렇게 될 거고요. 좀 줄여 볼게요. 145까지 한번 맞춰 보고요. 아래 렌즈 유형은 실제 이제 사진을 찍었을 때 저희가 이제 카메라를 쓰면 보통 50mm 렌즈, 35mm 표준, 그다음에 뭐 17mm 어안 단렌즈 뭐 이런 게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렌즈마다 이제 특성이 있어서 여기서도 아마 그런 렌즈의 특성을 고려해서 옵션으로 넣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35mm 체크한다든지 50에서 300mm를 쓴다든지 뭐 이거는 뭐 각자 취향에 맞춰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체크가 되면 확인을 눌러 주시면 자, 이렇게 플레이어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플레어를 넣어 주신 다음에 이제 여기서 책에서는 이제 기준선을 참고해서 안내선을 표시한다고 했는데 이 안내선은 뭐 그렇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넣어 주실 분 넣어 주시고요. 여기서는 바로 이제 그 잠자리를 이제 패스로 따서 형상을 그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 패스를 따실 때는 이 편집점이 많을수록 내가 원하는 형상으로 만들 수 있는 조건이 좋아져요. 자, 근데 이제 너무 또 많이 찍으면 컨트롤이 되지 않아서 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좀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략적으로 잠자리가 갖는 형상에 따라서 이렇게 형상을 이제 패스로 작업을 일단 해 주시고요. 자,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패스로만 작업을 하게 되면 되게 이제 맞추기 좀 힘든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에는 레이어를 하나, 이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진 않지만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나머지 좀 꺼주시고요. 여기서 브러쉬를 이용해서 잠자리를 하나 그려주세요. 자, 자기가 원하는 형상의 잠자리. 그죠? 잠자리를 그릴 때 이제 비례가 좀 중요하겠죠. 자, 이렇게 하나 그려주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보조선을 이용해서 이 잠자리가 뭐 약간 교재에 삐뚤어지게 들어가 있긴 한데 어쨌든 그리는 거는 뭐 정확히 그려야 하니까요. 이렇게 이렇게 선이 얇다 보니까 선택이 되질 않네요. 자, 이렇게 자뭐 얼추 중심이 맞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자, 얘도 이제 사이즈를 좀 줄여야겠죠. 쉬프트 누르시고 이렇게 놔주세요. 그리고 좀 확대를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펜툴 편집을 가지고 자, 얘를 가지고 이제 조절을 해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서부터 하나씩 내가 스케치한 라인에 맞게 좀 조절을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정확한 뭐 여기서는 잠자리 형태를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어색하지만 않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도 하나만 이 반절만 만들어서 잘라서 붙여도 돼요. 뭐 그런 거는 뭐 여러분들이 하기 나름이니까요. 교재에서 원하는 거는 그 결과물을 그렇게 어떻게 하면 그 결과에 맞게 똑같이 하느냐 뭐 이런 걸 보는 거기 때문에 너무 부담 안 가지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런 데는 딱 꽂히는 데니까 여기서는 얘를 없애고요.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편집점들을 수정해 나가는 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케치에 맞게 이제 이렇게 라인을 하나 따 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스케치는 이제 레이어를 안 보이게 해 주시고 나머지 가이드라인은 이제 치워 주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 자, 이렇게 잠자리 이제가 잡혀 있고요. 잠자리는 그림과 같이 위치하고 면적을 조금 조절을 해서 자,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자, 위치를 잡아 주시고요. 자, 이 위치에서 나머지 이미지 하나를 더 불러와서 자, 이렇게 이미지를 불러오고요. 사이즈는 꽃이 좀 많이 보이게 진짜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자,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위치를 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이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레스터화를 한번 시켜 주시고요. 자, 여기서 다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클리핑 마스크 만들기를 해 주시면 자, 이렇게 잠자리 이미지 안에서만 놀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이거 할 때는 항상 내가 클리핑을 하려고 하는 형상 바로 위에다가 이미지를 올려놓고 클리핑 마스크 진행을 해주시는 게 가장 정확하게 적용이 되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미지를 조금 더 키워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꽃 이미지가 잠자리에 의해서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이제 손 이미지를 불러와서 따는 건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불러오겠죠. 자, 그럼 손 이미지가 나올 거고요. 그럼 이 손 이미지 여기서부터 다시 똑같이 레이어에서 레스터화 진행. 이 레스터화가 진행이 안 되면 편집이 되지 않아요. 꼭 레스터화를 진행을 시켜 주시고요. 자, 줌을 이용해서 확대를 한 다음에 지금 이 이미지에서 다행인 거는 이 이미지 자체가 뒷 배경이 화이트에 가깝죠. 그렇죠. 약간 어두운 회색 계열이긴 하지만 화이트에 가깝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매직봉을 이용해서 바탕을 클릭해 주면 이렇게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영향이 잘 안 되는 거는 허용치 값을 한 30 정도로 해주고 다시 찍으면 좀 더 많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병합을 클릭을 해주시고 자,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면 되는데 뭐 자, 이렇게 해서 하면 이제 좀 더 손쉽게 하지만 일단 이 그 수치에 의해서 조금 이제 정확치 않게 들어가는 면들이 보이죠.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거는 자기가 어떻게 할 건지를 빨리 체크를 하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매직으로 먼저 다 잡고 이 짧은 부분들은 이제 다각형 툴을 이용해서 굉장히 확대를 많이 한 다음에 자, 여기가 이제 외부가 잡혀 있기 때문에 자, 여기 다각형 툴을 클릭을 했을 때는 자, 이게 병치를 클릭을 해주시고 안쪽에서부터 똑같이 약간 희미하게 돼 있는 픽셀 부분부터 그리고 잘못 찍었을 땐 델리트로 돌아가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희미한 컷부터 진행을 해서 따주시면 훨씬 시간을 절약을 할 수 있겠죠. 처음부터 이제 다각형 툴로 따다 보면 조금 이제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덩어리를 이제 매직봉을 이용해서 해 주시고 그 부분은 이제 약간 더 수정하는 이제 좀 디테일하게 파들어가는 형태로 해서 다각형 툴을 이용해서 옵션에선 병치를 이제 선택을 해 주시고 이렇게 작업을 해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미지가 따지면 이 부분을 이제 델리트를 해도 되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선택해서 반전을 해주면 자,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선택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반전을 먼저 해 주시고요. 반전을 해 주시고, 자, 그리고 여기서 컨트롤 CV를 해 드릴게요. 컨트롤 CV.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이미지가 하나 떨어질 거예요. 그럼 얘는 일단 레이어 위로 해서 레이어를 안 보이게 해 주시고요. 자, 얘에서 아랫부분은 그냥 선택 툴을 이용해서 잘라 주십시오. 이렇게 잘라 준 후에 그림에 맞게 아랫부분에 받쳐주시고 Shift 컨트롤을 이용해서 Shift Alt를 이용해서 이렇게 양쪽 끝단에 거의 손가락이 닿는 정도, 자 이렇게 닿는 정도로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흰색 부분이 좀 아른거리게 보이는데 이럴 때는 다시 이 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매직 툴을 날려주시면 이렇게 잡힐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델리트를 한 번씩 눌러봐 주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선택에서 수정 부분, 자, 페더로 들어가서 페더를 한 3 정도 줘도, 그리고 자, 이렇게 델리트를 해주시면 아주 자연스럽게 외곽에 이제 흰색 선들이 좀 안 보이게 될 거예요. 자, 여기서도 허용치는 이제 종류가 있는데 뭐 그거는 그때 이 지워지는 이 양을 보고 움직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이 부분 남는 부분도 자, 이렇게 델리트를 이용해서 지워 주시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하신다고 보면 이런 부분들은 뭐 자, 여기서 허용치가 30인데 10 정도로 바꿔 주시고 안쪽으로 이렇게 클릭을 해 주세요. 자, 이렇게 클릭을 해 주셔서 델리트를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런 게 번거로우실 때는 차라리 이럴 때는 여기서 픽셀을 줄이고 불투명도를 픽셀을 한 2 정도로 해주시고 2나 3, 2, 3 정도로 잡아주시고 여기를 그대로 지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 포토샵에서는 어쨌든 이 포토샵 프로그램 자체가 픽셀을 이제 컨트롤해서 얼마나 자연스럽게 2가지 이상의 이미지를 마치 한 이미지인 것처럼 보여주느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합성했을 때 자연스럽게 보일 때까지 해주시면 그게 가장 좋은 방향입니다. 이렇게 해서 떨어 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이미지가 너무 좀 손이 어두워 보여요. 배경 뭐 여기 교재에는 그렇게는 안 나와 있는데 이럴 때는 저 이미지에서 이 손 이미지 레이어를 확인을 해주시고 조정으로 들어가셔서 레벨로 들어가신 다음에 자, 이 좌표 3개를 가지고 레이어 화이트 부분 밸런스, 중간 영역 밸런스, 어두운 영역 밸런스를 조금 조절을 하셔서 좀 톤이 선명하게 잘 보이게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5번까지 이제 진행이 거의 다 된 거고요. 자, 이 5번에서는 모양이죠. 이제 모양 자, 여기 보면 이제 선택 모양, 그죠?
자, 여기서 새 모양이니까 요 모양을 쓴 것 같아요. 자, 눌러서 자, 이렇게 새 모양을 하나 불러오고 나비를 두 마리 불러왔네요. 자, 일단 여기서도 스케일로 좀 컨트롤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크기를 좀 조절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다시 모양에서 나비 모양을 하나 찾으셔서 나비 모양이 제가 못 찾는 것 같아요. 나비 모양을. 여기 있네요. 나비 모양. 나비 모양 클릭해 주시고 자, 이렇게 하나 다시 이렇게 나비 모양 하나 자, 이렇게 잡아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도형이 이제 다 이렇게 완료가 되면 자, 각 도형이 들어가 있는 레이어를 선택을 해서 자, 레이어 스타일에서 색상 오버레이 해서 여기를 뭐 파란색으로 해주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각자 컬러를 이렇게 조절을 해주면 여기서도 해서 빨간색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색상을 조절을 해서 각수 해주시고 그리고 크기나 뭐 이런 거 배치 뭐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살짝 꾸려주시고 좀 작게 회전 새도 어느 방향으로 해도 뭐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고요. 뭐 나머지 부분들은 뭐 지금 획 집어넣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네, 뭐 여기 보면 획 들어가 있고 그림자가 좀 설정이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얘네들도 추가로 들어가서 획 부분에서 두께는 한 5 정도 5 정도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5 정도 5 정도에서 획의 컬러는 화이트로 교재처럼 화이트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그림자 자, 빛 방향이 있으니까 지금 플레어가 이렇게 떠 있죠. 그럼 거기에 맞춰서 한 130도 정도 뭐 이 정도 거리 여기선 이렇게 떨어지니까 좀 이렇게 작업하면 될 것 같아요. 스프레드를 좀 진하게 크기는 좀 이렇게 좀 뽀사시하게 크게 좀 키워서 작업을 해주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획 넣어주시고요. 자, 화이트로 진행을 하고 외부 그림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얘도 거리 좀 띄워주시고 스프레드 진하게 그다음에 크기 좀 이렇게 크게 새도 마찬가지로 윤곽선 하나 화이트 이렇게 해주시고 얘도 5 정도로 자, 그림자 효과
크기, 스프레드, 거리 좀 잡아주시고. 자,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고 좀 더 뭐 입체 효과를 내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내부 그림자라든지 경사 엠보 뭐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이렇게 잡힐 수 있어요. 깊이감은 조금 빼주시고 보이시죠? 자, 이렇게 깊이감, 뭐 크기 조절 다 하면 되고요. 그냥 부드럽게 뭐 이런 거 지정해 주셔서 오케이 해주시면 자. 여기서는 이제 경사와 엠보로 했는데 여기서는 또 내부 그림자로 하면 또 이렇게도 잡혀요. 좀 입체감이 좀 나죠. 마치 종이가 찢어져서 이 구멍이 나서 한 것처럼 자,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고요. 자, 내부 광선을 넣어도 뭐 상관없습니다. 내부 광선 컬러 약간 하늘색으로 바꿔볼까요? 자, 그리고 여기서도 범위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범위, 파형, 크기, 경계 감소 이렇게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렇게 조절을 하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요. 자, 여기서 보면 이제 문자를 입력하는데 제가 하나 놓친 게 있는 것 같아요. 여기 클리핑 마스크를 한 부분에도 뭐 지정을 할 수는 있는데 자, 여기 같은 경우에도 자, 내부 그림자라 체크를 해볼까요? 이렇게 거리감, 자, 이렇게 경계 감소, 크기 10 정도에 15까지 맞춰 볼게요. 이렇게 해서 하면 입체감이 좀 나겠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되면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타이핑이 들어가겠죠? 자, 레이어 조금 정리를 좀 해주고요. 자, 이렇게 되면 제일 위에 자, 모든 것보다 제일 위에 레이어를 이제 타이틀 들어가는 부분 자, 여기서 타이핑 내용은 손끝에서 시작하는 자연보호. 자, 이제 근데 여기서 손끝에서 시작하는 하고 자연보호하고 글씨체나 뭐 글씨 컬러가 틀리죠. 그리고 배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뭐 나중에 그런 걸 관련하면 레이어를 2개 만들어서 진행을 하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손끝에서 시작하는 자, 하나 써주시고요. 다시 써서 자연 보호 자, 이렇게 타이핑이 완료가 되면 자, 이 자연 보호 먼저 자, 글씨가 지금 여기서는 약간 주황색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주황색 쪽으로 글씨를 하나 확인을 해주시고 크기 맞춰서 자연보호 자, 손끝에서 시작하는 자, 손끝은 초록색이죠. 자, 그럼 여기서 문단 컬러에서 초록색으로 바꿔주시고 여기도 이제 검정색 테두리가 돼 있죠. 자, 그러면 똑같이 레이어 스타일에서 획 지정해 주시고 획 크기 좀 조절 자, 그리고 그림자 효과 하나 주시고요. 크기
거리 스프레드 진하기 이렇게 하나 주시고, 자, 시작하는도 두 번 클릭해서 레이어 스타일 들어가서 획, 뭐 이건 글씨니까 3 정도 얘는 주면 될 것 같고요. 외부 그림자 효과에서 거리 스프레드 진하기 크기 조절을 하고, 자, 이렇게 글씨 크기를 조금 키워볼까요?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센터를 맞출 때는 맨 위에 옵션에서 자, 이렇게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이제 하면 완료. 이 1차 문제 1회 1번 문제는 다 됐고요. 자,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저장을 할 때는 다른 이름 저장으로 해서 PSD 파일로 저장을 해주시고, 여러분은 제출할 때 파일명 지정하는 것대로 지정을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1회 1번 문제를 해보았습니다. 잠시 후에 1회 2번 문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회 2번 문제는 똑같이 이제 포토샵에서 사진을 편집을 해서 이제 포스터 제작하는 이제 단계를 이제 단계별로 이제 알려주는 건데, 여기서도 이제 물병과 그 글라스에 물이 떨어지는 이미지와 그 다음에 나뭇잎, 그 다음에 물방울 이미지들, 그 다음에 도형, 이런 것들과 마지막에 이제 텍스트를 넣어서 이제 합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처음 시작은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편집창에서 나온 대로 폭 400, 그 다음에 높이 500, 72 dpi, 그 다음에 8비트 RGB, 흰색 바탕 저장해 주시고 확인.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미지를 불러온 다음에 자, 쉬프트 눌러서 자, 화지 작업장 크기에 맞게 해주시고, 레이어에서 레이어 레스토어를 통해서 진행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병에 있는 이 병 부분에 있는 컬러를 약간 보라색 붉기로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할 때는 다각형 툴로 해도 되고요. 내지는 뭐 매직 툴 갖고 해도 되는데, 저는 뭐 그냥 다각형 툴을 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각형 툴이 좋은 이유는 확대를 해서 할 때 좀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딸 수가 있어요. 패스보다도 좀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장점, 더 정밀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틀리면 이제 그 델리트 키를 이용해서 뒤로 돌아가면 됩니다. 자, 이럴 때는 자, 이렇게 병합을 눌러 주시고 정확하게 다시 위치를 잡아서 진행을 해 주시면 돼요.
항상 이렇게 따실 때에는 픽셀을 다각형 트리든 뭐 이렇게 다른 도구를 이용해서 따실 때에는 그 형상이 갖고 있는 약간 희미해지는 픽셀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따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게 무시하게 되면 굉장히 어색해지는 결과가 있어요. 최대한 픽셀을 따라서 따는 게 가장 좋고요. 자, 이렇게 해서 병이 이제 다 따졌으면 이미지로 들어가셔서 자, 이미지에서 조정 그리고 색상 균형이라고 있습니다. 이 색상 균형으로 들어가면 자 여기서 바로 하시면 중간 영역 때만 바뀌게 돼요. 그러면 여기 사진을 보면 기본적으로 밝은 영역이 되게 많이 있어요. 지금 이런 부분 뒷배경에 비치는 베이지 컬러가 보이는 자 그래서 제일 밝은 영역을 선택을 하셔서 자 녹청 쪽에다가 더 주시고요. 블루 컬러 쪽에 주시고 그다음에 중간 영역에 들어갔을 때 보라색 영역으로 조금 교재의 느낌대로 가려면 자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두운 것도 약간 블루 자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자 이렇게 컬러가 변경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변경될 때 레이어를 만들지 않고 바로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수정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자, 보기 창에서 자, 작업 네요. 자, 여기까지 다시 이제 돌아간 다음에 이 색상을 주기 전에 이 부분을 컨트롤 C V를 해줘서 레이어를 따로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이 레이어 있는 부분만 가지고 이미지에서 균형 들어가서 아까와 동일하게 자 밝은 영역에서 자 이렇게 블루 계열로 중간 영역에서도 블루 계열에서 약간 이렇게 좀 더 보라색 쪽으로 만들어질 수 있게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나중에 틀리더라도 이 부분을 원본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조작을 할 수도 있고요. 다시 지정할 때도 얘가 이렇게 이제 따로 레이어가 있기 때문에 바로 했을 때 이렇게 따지면서 선택해서 반전을 하면 바로 이렇게 이런 형상을 바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레이어를 하나 복사해서 만드는 게 추후에 수정을 하거나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병에 대한 컬러를 한번 바꿔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술잔 부분에서 기포가 올라오는 부분을 필터에서 물결 여기서는 오션 리플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어떤 물결 문양을 줘서 이제 형상 이미지의 형상을 바꾸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부분도 확대를 하셔서 자
자, 유리는 두께가 있겠죠.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잔에는 두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따실 때 똑같이 다각형 툴을 이용해서 따시는데, 자, 여기 이제 두께를 보시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유리를 통과해서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잔의 두께를 고려하셔서 윗부분은 이제 거품 들어가는 부분까지 다 그냥 저장을 해주시고요. 여기서는 물살 있는 부분까지는 한번 이렇게 잘라서 순전하게 이제 잔 안에 있는 액체에만 뭔가 이 면을 지금 들어가는 필터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잡아주시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교재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 컨트롤 C V를 해서 이렇게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이렇게 만들어 준 레이어에 선택을 해 주시고, 필터에서 자, 왜곡에서 들어가면 잔물결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이건 아마 옵션마다 틀린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이렇게 크기가 소로 돼 있는데 중으로 가면 이렇게 보이겠죠. 자, 그리고 대로 가면 더 커질 거고요. 자, 그래서 잔이 작다 보니까 소로 주고, 자, 이렇게 이제 이 퍼센테이지, 적용되는 퍼센테이지 값을 주면 자, 이렇게 조절이 됩니다. 근데 표현이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중으로 주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요런 정도. 자, 그래서 오케이 하면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잔으로 삐져나가면 안 되니까 우선 Shift Alt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줘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곽이 조금 이렇게 좀 눈에 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은 매직 툴을 이용해서 잡고, 자, 그리고 여기서 선택해서 수정, 페더, 여기서 한 5 정도를 줘볼게요. 하고 델리트 하면 주변부가 좀 자연스럽게 지워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2번 부분에서 나뭇잎 이미지를 불러들여서 이제 조절을 할 건데요. 나뭇잎 이미지 하나를 이제 불러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이미지에 맞게 크기를 좀 조절을 하고요. 크기 조절하고 레이어 레스터와 진행을 하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 주변 이 주변 흰색 이제 이런 라인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뭐 그냥 표준에서 레이어 부분 표준에서 곱하기를 하거나 이렇게 하셔도 바로 없앨 수가 있고요. 아니면
자, 여기서 이제 완전 바탕이 하얗기 때문에 매직 툴을 가지고 그냥 허용치 뭐 이런 오차 이런 필요 없이 딱 지금 다 찍힐 거예요. 그래서 델리트를 해 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빛이 좀 필요한 거니까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레이어 스타일에서 외부 광선 효과를 줘서, 자, 어차피 주변이 좀 노란색 웜한 컬러의 조명이기 때문에 뭐 불투명도 좀 더 줄여 주시고요. 크기, 그다음에 뭐 이런 느낌 많이 나오진 않지만 범위도 이렇게 조절을 할 수는 있고요. 좀 자연스럽게 파형 주시고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위치 잡아 놓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물방울을 이제 혼합을 할 건데, 이 물방울 이미지를 불러 오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물방울 이미지를 불러 왔고요. 자, 여기는 물방울을 뭐 그룹핑 하나 정도를 이제 빼오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혼합 모드를 이제 진행을 할, 혼합 모드라는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곱하기입니다. 여기서 곱하기, 어둡게 여기 곱하기 여기를 해주시면, 자,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책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얘를 이제,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여기는 곱하기를 했는데 밑에 있는 광도를 체크를 해주시고 뭐 진행을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유병영으로 이제 어쨌든 얘는 이제 바탕에 흰색이 있으면 안 되니까 여기서도 광도, 뭐 광도를 체크를 하면, 여기 레이어 레스터를 안 했네요. 자, 여기서, 자, 일단 도려내보고요. 이쪽을 원형으로, 자, 이렇게 해서 컨트롤 CV. 자, 그럼 항상 얘기하죠. 이렇게 띄는 거라고. 자, 얘는 이제 안 보이게 좀 해주시고요. 자, 이걸 가지고 똑같이 광도 주시고요. 그리고 자,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매직 툴을 이용해서 다 지워버리십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방울이 됐죠. 자, 여기서 크기 조절을 이제 해 주시고요. 자, 이 정도 크기 조절하고 이제 주변이 조금, 이제 여기 교재는 나와 있지 않는데 여기를 조금 더 좀 윤곽을 이제 더 이제 뭐라고 해야죠? 좀 더 선명하게 보이게 할 때는, 자, 번툴을 이용해서 커서는 좀 크고 부드러운 거, 이 정도면 되겠네요. 그리고 노출은 42% 반절 이하로 잡고 이 물방울의 외곽을 살짝 만져주시면 조금 진해지는 효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잡아서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작업이 이제 완료가 되면 이제 이미지 합성에서 마지막 부분이 이제 그 도형 부분을 클릭하셔서 옵션 창에서 물결 무늬를 뭐 집어두면 되겠습니다. 여기 물결 무늬 해서, 자, 이렇게 물결 무늬가 들어가면 지금 여기에서는 뭐 컬러는 뭐 그렇게 뭐 좋은 건 아닌데, 자, 여기서 레이어 스타일로 들어가서 색상 오버레이 뭐 들어가서 일단 여기서 약간 블루기가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블루 정도로 돌려주시고요.
자, 그라디언트에서도 이제 여기서 블루기를 좀 주고요. 여기서. 그리고 얘는 약간 어두운 쪽 이미지 확인. 이렇게 하면 그라디언트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여기서 각도를 이렇게 해주시고 비율도 조절을 해주시고 하면 뭐 이렇게 비슷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니면 여기서 이제 반대로 뭐 요걸 다 꺼주시고 뭐 여기서 색상 오버레이 들어간 상태에서 내부 그림자를 넣어주셔도 같고 뭐 비슷한 느낌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잡아도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주시면 되고요. 뭐 형상은 뭐 이렇게 잡아주시면 이미지 합성은 여기까지는 뭐 다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작업이 완료가 되면 마지막으로 이제 텍스트를 집어 넣어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텍스트 같은 경우는 소중한 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텍스트를 하나 지정을 해서 소중한 물. 자, 한쪽이 물이 좀 크니까 여기는 이제 포인트 수만 좀 늘려주고요. 자, 그리고 글씨에서는 검정색으로 다 지정을 하고요. 자, 글씨 크기 잡고 레이어가 위로 올라가야겠네요. 자, 이렇게 글씨 잡고 레이어 스타일에서 화이트 이 정도 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글씨가 기본이 이제 다 잡히면 지금 보여지는 거에서 이제 글씨가 약간 뭐랄까 흘러가는 느낌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때는 이 글씨를 이제 다시 텍스트 툴로 다시 드래그 하듯이 한번 선택을 해 주시고 자, 여기 옵션 바에서 텍스트 스타일에서 없음에서 파형이라든지 깃발 뭐 이런 거를 선택을 해 주신 다음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겠죠. 그래서 구부리기 종류는 이 정도로 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파형으로 뭐 이렇게 잡아서 여기도 구부리기라든지 뭐 이런 중정도를 이렇게 해서 자, 이게 되면 여기서 이제 위치를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 상태에서도 여기서도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잡으면 뭐 형상적으로도 이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크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수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팅을 하면 2번 문제도 완료가 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영상 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잠시 후에 과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과제는 동일합니다. 지금 이제 문제 3번을 하지를 못했는데, 문제 3번에 나오는, 뭐, 이런 내용이 뭐 포스터기 때문에, 이번 주제도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 교재를 사신 분도 있고 안 사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과제를 해오는 걸로 보면. 자, 그래서, 동일하게 주제를 하나 잡으셔가지고요. 저번 주하고 동일하게 포스터를 하나 더 하시는데 포스터 주제를 공공 포스터로 잡아볼게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 포스터가 뭐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 지금 주제가 나왔던 환경보호라든지 자연보호 뭐 이런 관계된 공익 목적의 홍보 포스터를 작성을 한번 해보실게요. 그래서 이미지들은 대부분 뭐 자연 이미지가 있겠죠. 뭐 산이라든지 강이라든지 뭐 동물도 있을 거고요. 이런 이미지들을 가지고 하나의 주제를 보여줄 수 있게 지금 이제 작업을 해주시는데 작업의 내용 기준점은 이 지금 모의고사 1번 1회 1번 문제에서 3번 문제까지의 준하는 방식을 모두 사용해서 포스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